네, 안녕하십니까. 허켓TV 허영범입니다. 오늘은 롯데자이언츠의 성민규 당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19년도 9월에 이제 단장 취임을 해서 4년 차가 됐어요. 뭐 이전에 했던 행보에 대한 것들이 거의 다 지금 지워졌고, 올해 이제 유강남이라든지 노진혁이라든지 그리고 좋은 방출 선수들을 데리고 오는 과정, 그리고 코칭 스태프를 데리고 오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성민규 단장의 행보가 좀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지 우리의 허켓TV의 개인적인 의견 이런 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4년 동안에 롯데가 한 번도 간략을 못했어요. 네. 일단 성민규 단장은 롯데가 정말 잘 봐주고 대우를 해주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시즌으로 따지면 3시즌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이제 3시즌인데 모든 단장들이 3년씩 계약을 합니다. 단장들이 계약을 하고 와요. 다른 팀의 예를 들면 기아의 조계현 단장도 계약 연장을 못했어요. 네. 갔는데도 그 팀은 가을 야구도 갔습니다. 근데도 이제 위에서 생각하기에 팬들이 생각하기에 성적이 흡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단장이 또 옷을 벗는 그런 경우가 됐고요. 한화의 정미철 단장도 올 시즌을 끝으로 옷을 벗었습니다. 계약갱이 끝났기 때문에 옷을 벗게 되는데, 성민규 단장은 올 시즌까지인데 올 시즌에서 플러스 1해서 내년 시즌까지 일단 구단에서 1년 더 유예 기간을 뒀어요. 서천 감독이 원래는 올해까지 계약인데 감독 대행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감독이 됐기 때문에 1년 더 구단에서 연장을 해준 것 같고요. 그 바람에 이제 성민규 단장을 더 1년 더 단장 자리에 앉혀놓은 것 같은데, 3년 동안의 행보를 보게 되면 글쎄요, 다른 팀의 정민철 단장이나 조기현 단장, 그만둔 단장들에 비교해서 성과를 올렸느냐, 냉정하게 보면 성과를 올린 건 거의 없습니다. 네. 프로세스를 하겠다라는 이제 기치를 두고 시작을 했고, 육성에 굉장히 좀 힘을 쏟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시환 선수라든지 추재현 선수, 이학주 선수, 최건 선수, 이강준 선수 이런 선수들을 또 이제 트레이드로 영입을 하기도 했고, 근데 또 반대급부로 이제 김준태, 오윤석, 신봉기, 전병우, 박시영 이런 선수들이 또 다른 팀에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것도 사실은 롯데의 약점을 메울 수 있는 그런 트레이드는 좀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이게 구단 수뇌부들이 단장을 포함해서 운영팀장 아니면 전력분석팀장 전부 다 회의를 통해서 이게 결정된 부분인지 아니면 독단적인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독단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정말 잘못한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구단에서 모두 평가가 그렇게 내려져서 결정한 일이라면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 네. 할 말은 없는데 결과가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결과가 좋지 않았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방출한 선수들이 다른 팀에 가서 타 팀에 가서 우승을 지금 했어요. 거기에 또 기여를 한 선수들이고요. 오윤석이나 신봉기 선수, 또, 박시영 선수, 김준태 선수. 그렇죠. 고혜진 선수나 노경훈 선수도 다른 팀에 가서 방출됐는데, 다른 팀에 가서 우승도 했고, 그리고 이제 판단을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판단 미스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손아섭 선수는 FA로 보냈고, 안치홍 선수, 전준우, 정훈 선수는 이제 FA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전준우 선수와 정훈 선수의 FA 계약은 조금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FA 계약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대호 선수도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성민규 단장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커피 한 잔도 같이 안 마셔봤고요. 네.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일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흘러갔는지 예측도 하고 또 정확하게 팩트를 좀 알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에 3년 동안에 성민규 단장이 단장으로 있으면서 롯데가 해온 행보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돈을 안 쓰는
짠돌이 같은 그런 행보가 있었습니다. 네. 뭐 그런 행보가 있었고 그 바람에 뭐 선수들이 심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실망도 하고 이런 선수들이 좀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열심히 한 선수들이 다른 팀에 간 경우 뭐 이런 경우도 롯데가 좋아서 롯데에 왔는데 롯데가 버렸기 때문에 롯데가 미워지는 이런 상황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글쎄요 뭐 구단 위에서 돈을 쓰지 말라고 그래서 안 쓴 건지 아니면 본인이 판단해서 이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해서 그 정도밖에 돈을 안 쓴 건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은 선수 입장에서는 제가 선수라면 좀 서운한 면이 없잖아 많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런데 또 반대로 이제 올 시즌이 끝나고 나서는 박세용 선수 아주 단연 계약 제대로 챙겨줬고 유강남 노진혁 선수는 정말 뭐 거의 저희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의 FA 거죠. 계약을 했어요. 네. 뭐 전문가들이 생각해도 얘기를 하다 보면 아 롯데가 돈을 많이 썼고 많이 줬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를 합해 놓으면 성민규 단장이 그동안 3년 동안 돈을 못 쓴 거는 구단에서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못 쓴 것 같이 지금 돼 있고요. 올해는 돈을 줬기 때문에 돈을 마음대로 쓰게 되는 이런 좀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어떻게 일이 돌아갔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일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네. 어쨌든 그렇다면 이제 올 시즌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고 네. 그 전에는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좀 못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지원이 없었다 그러면 네. 롯데 모기업이 팬들한테 욕을 얻어먹어야죠. 얻어먹어야 되는 거고 네. 지원을 많이 해줘서 이제 좋은 선수들이 와서 탄탄한 팀이 돼서 성적이 났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구단에서 그 모기업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모기업이 또 모기업이 그거는 칭찬을 받을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성민규 단장이 중간에서 욕도 얻어먹고 칭찬도 받겠지만 성민규 단장의 몫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 모기업에서 그렇게 지원을 안 해줘서 그렇죠. 공과사가 이제 없는 네네.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못한 거는 모기업이 못한 거고. 못한 건 모기업이 돈을 안 줘서 선수 수급을 못했고 네네. 선수들한테 정당한 대우를 못 해줬다. 아니 정당한 대우라기보다는 흡족한 대우를 못 해줬다. 네. 뭐 그런 부분도 홍민균 단장은 얘기할 수가 있죠. 모기업에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안 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은 돈 줬기 때문에 내가 기분 좋게 지금 쓰고 선수단을 완전히 탄탄하게 지금 만들어놨다. 성적이 좋아졌다. 그럼 성민규 단장은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구단의 모기업에서 돈을 안 줘서 그동안에 못한 거고 네네.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선수단이 좋아졌고 성적이 나면 모기업이 잘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좋은 단장을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잣대가 사실은 이제 좋은 선수당, 좋은 코칭 스텝을 구성해서 그렇죠.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제 네. 가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네. 사실 돈을 쓰는 거는 사실 그 다음 문제인 그 다음 거고. 문제죠. 돈이 많으면 누구나 이제 좋은 단장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측면에서 육성하려고 했던 선수, 트레이드를 했던 선수, 뭐 나승엽, 손성빈, 김진욱, 조세진, 진승현, 윤동희 이런 선수 이제 롯데가 워낙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왔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더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그동안에 롯데가 이제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신인 선수들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네, 왔어요. 네. 근데 이렇다 성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팀을 보강하기 위해서 트레이드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성과가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트레이드에 대한 성과는 좀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뭐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뭐 팬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네. 잘못했다고 그래도 그건 단장이 잘못한 겁니다. 네네. 뭐 잘했다고 그러면 단장이 잘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장은 코디 역할이나 비슷한 거예요. 네네. 옷가게 가면 이제 옷이 얼마큼 제 일이 잘 돼 있느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물건 파는 거는 감독이 파는 거고 진열을 잘 해줘야 물건 있어야 팔 거 아니야 감독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근데 안 팔리는 옷들이 좀 너무 많았던 거죠. 네. 안 팔리는 물건을 너무 많이 갖다 놔서
감독이 쓸 수도 없었고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뭐 끼워서 팔기도 했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외국인 선수는 단장이 입김이 가장 세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가요? 구단 내에서? 글쎄요, 저는 뭐 수석 코치 할 때 구단에서 일단은 그 선수 명단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네네. 오면 구단 스카우팅. 그렇죠. 스카우팅님이 이제 가지고 와요. 타자 그러면 이제 네. 타자 몇 명을 이제 골라서 비디오를 이제 틀어놓고 코칭 스태프나 구단 직원들이 다 앉아서 그걸 봅니다. 봐서 우리 팀에 과연 필요한 선수가 어떤 선수인가. 결국 결정권은 감독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외국인은 감독이라고 봐야 되네요. 그러니까 뭐 단장이 할 수도 있어요. 미국 야구는 단장이 이제 선수들을 다 이렇게 조합을 맞춰주니까 거기에 이제 감독은 사실 미국 프로야구는 크게 그렇게 우리나라 같이 영향력이 비즈니스맨이지 운동장에서 크게 영향력이 있는 선수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용병 선수를 고를 때 제가 알기로는 감독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아, 내년 그렇군요. 시즌에 어떻게 갈 네네. 건데 그렇다면 우리 팀의 기조에 맞는 선수는 A 선수다, B 선수다. 그거를 감독 생각과 코치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일단은 감독 생각이 먼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그 샘슨, 프랑코, 스파크맨, 피터스 이 선수들은 뭐 완벽히 실패라고 봐야 되겠고. 그렇죠. 네. 스트렐리, 마차도, 반즈, 렉스. 네. 일단 뭐 스트렐리와 반즈 선수는 제외하더라도 마차도와 렉스는 완벽한 성공. 그리고 반즈 선수는 전반기는 성공, 후반기는 실패. 그래서 네. 반지예요. 스트렐리는 이제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내년에 진짜 내년이 중요한 시즌인 근데 것 같고. 용병은요. 네. 뭐 단장이 힘을 써서 데려왔던 스카우트팀이 힘을 써서 데려왔던 용병 선수는 어떻게 가늠이 안 됩니다. 사실은 아무리 진짜 복권이에요. 복권이에요. 네. 좋은 선수가 와도요. 적응을 잘 못하게 되면 성적을 못 내거든요. 선수를 누굴 데리고 오느냐 안 데리고 오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패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뭐 구성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의 선택권을 단장이 갖고 있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합은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단장이 나가서 지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그 단장과 선수단 그리고 코칭 스텝의 어떤 뭐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소통 이런 거는 조금 이게 참 어떻게 중요한 부분인데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원님 말씀처럼 단장이 어떤 길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로드맵을 제시를 했을 때 그게 아무리 좋더라도 코칭 스태프와 선수가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면은 사실 그게 이제 네.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저희들이 최근에 소통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게 소통이에요. 네네. 그게 소통인데 뭐 소통이 잘 안 되는 팀치고 잘 되는 꼴은 저는 못 봤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단장의 입장에서 이게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그동안 쭉 있었던 팀들의 단장들을 보게 되면 선수하고 단장하고 사이가 좋았던 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단장이라는 그 직책은 회사원이란 말이에요. 직원이에요. 구단의 직원이. 구단 직원이에요. 네네. 야구단의 일원이지만 구단 직원입니다. 이쪽에 선수단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단주한테 잘 보여야 그렇죠. 이제 본인이 네, 오랫동안 연봉을 많이 받을 수 네. 있는 거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사장이 곤란한 일을 단장한테 시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몸빵이 되기도 하고 네. 여론의 이제 문매를 그렇습니다. 대신 맡기도 네. 하고. 그래서 그거를 자세하게 세세하게 알지 못하면 선수들이 오해가 쌓이게 되고 관계가 나빠지게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근데 해소가 되고 다 뭐 옛날 얘기가 되고 무술개 소리가 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SSG의 민경삼 지금은 사장입니다. 제가 SK 있을 때는 운영팀장했다가 단장이 됐어요. 단장이 됐는데 결국 김성근 감독이 코리안 시리즈를 5번 올라가고 3번 우승하고 2번 준우승하면서 잘렸습니다. 뭐 본인이 그만둔 거죠. 그만뒀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었냐면 민경산 단장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민경산 지금 사장하고 김성근 감독하고는 거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친밀합니다. 굉장히 친한데 그건 개인적으로 친한 거고 야구단에서 단장이고 감독이기 때문에 또 해야 될 일이 부딪힐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결국 부딪히다가 김성근 감독이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해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만수 감독 대행이 코리안 시리즈까지 올라가서 준우승을 했는데 그 다음에 FA라는 선수들이 정대현, 정근우, 이승호 선수도 있었고. 이승호 선수도 있고요. 그 롯데에 왔던 그 투수 윤기련 선수. 윤기련 선수 이런 모든 선수들이요 다 팀을 떠났어요. SK에서 돈을 조금 준다고 그래서 떠났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결국 관계가 불편해서 떠난 이유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단장이라는 자리인데 네.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통을 잘하지 않으면 어째 보면 좋은 팀을 만들어 놓고도 성적이 안 나는 쪽박이 깨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소통을 좀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사실 뭐 저희도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나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는 네. 조금 오해는 있었던 것 같고, 예, 뭐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일 수도 있지만, 뭐 예, 실제로 있었던 일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단장과 선수단의 그렇죠. 좀 신뢰 관계가 좀 안 좋았던 적도 있었고, 예. 아니, 뭐 지금- 밖에 우리 애기들이 왜 이렇게 네. 지금 서튼 감독 체제 이전에 그 전에 이제 허물의 감독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네. 분명히 문제가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도 들었습니다. 그런 그렇기 때문에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좀 부분이다. 소통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 시즌부터 이제 또 잘 되겠죠. 그렇죠. 잘 해야 될 거고 또 잘 만들었으니까. 예. 그 언론 플레이도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언론에서 굉장히 입담이 좋은 걸로 또 유명합니다. 네. 이런 부분은 팀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내 평가를 내가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자아 노치에 빠져서요. 본인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입을 닫고 사는 게 좋은데 저희들이야 뭐 이게 직업적인 일이라 입을 계속 열어야 되지만 입을 많이 여는 것보다는 닫고 살고 또 높은 지위에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그랬거든요. 뭐 그렇게 행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개선이 네.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사직 확장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이것도 뭐 팀의 좋은 성적을 위해서 홈 경기 좋은 성적을 위해서 이제 단행한 건데 뭐 딱히 뭐 이렇다 할 뭐 이렇다 성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된 거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뭐 아주 못됐다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게 좀 가늠이 사실 안 가요. 성민규 단장이 이제 프로세스를 하겠다고 해서 왔고 거기에 대한 이제 계획을 쭉쭉쭉 이제 세워서 실행해서 갔을 텐데 부장을 줄이고 늘리고 펜스를 올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요 내년 시즌을 위해서 1년 시즌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망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을 할 때는 길게 보고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표면상에 나타나지 않지만 성민규 단장이 조금은 잘하고 있는 일이 있다라고 느끼는 점은요. 좋은 신인 선수들이 들어와서 곧바로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그건 이제 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득이 아니고 실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선수를 군대에 많이 보냈습니다. 군대에 많이 보내서 군대를 제대하고 오게 되면 차곡차곡 좋은 선수들이 쌓여지는 그런 행보는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당장 지금 성적이 안 나고 있지만 그런 행보는 계속 쌓아가고 있다. 근데 이 행보도 팀 성적이 좋으면서 계속 이루어지면 더 좋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비행기표만 다 예약해 놓은 거예요. 지금 가지도 못하는데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미래를 보고 한 일들은 조금 머리를 써서 잘한 일들은 좀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뭐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확장 이 부분도 사실 뭐 올 시즌만 보고 평가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럼요. 네, 계속 쭉 이제 어떤 장기적인 네. 청사진을 가지고 했던 행동이라면은 분명히 언젠가는 이제 이게 득을 볼 날이 올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근데 이제 선수 구성이 이렇기 때문에
야구장을 줄이고 늘린다. 이게 선수 구성이라는 게 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선수가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잘했다 못했다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는 그의 성적을 가지고 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야구장을 좀 변화를 줬어요. 변화를 줬는데 효과가 있었느냐? 올해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보면 아마 성민규 단장도 나름대로 아주 뭐 그 본인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많이 있었을 거고, 그렇죠. 오해를 받은 상황도 많이 있었을 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거고, 언론에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쁘게 비춰진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좀 속도 많이 상했을 거고. 그런데 뭐 제가 이렇게 쭉 들어봤을 때 느껴지는 거는 그냥 응원을 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그렇죠. 네, 네, 저희들이 이제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는 뭐 저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성민규 단장이 선수들보다는 높은 지위에 있어요. 단장이라고 하면 거의 감독하고 거의 동급입니다. 네네. 거의 동급인데 선수들에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권위 의식을 좀 버리고 선수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진실되게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내년 시즌 어쨌든 코칭 스텝이라든지 선수단 굉장히 또 잘 지금 준비가 돼 있고, 네. 위원님 말을 빌리자면 좋은 옷들이 지금 진열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잘 파는 문제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제 서튼 감독에 대한 저희가 이야기를 또 다음 시간에는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